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그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안녕하세요. 영어 연구가 레미입니다. 꿈튜버 레미이기도 하고요. 오늘 제가 불러드린 노래는 김창완님의 너의 의미라는 곡이었는데요. 한 부분 제가 실수를 했죠. 왜 그랬냐면 이 가사에서 쓸쓸한 뒷모습도가 아니라 쓸쓸한 그 뒷모습도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를 넣는지 아니면 빼는지에 따라서 노래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너의 의미라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 사람의 말, 웃음, 눈빛, 뒷모습,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다른 코드,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알고자 하는 마음이다.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보여도 보이지 않는 것이 된다.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오늘 제가 궁극적으로 전해야 하는 메시지의 첫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냥냥냥. 뜻 좋은 짧은 영어 단어, 짧은 영어 문구 leash, unleash, lax, 자녀는 별이다 인데요. 따뜻한 하루, 따뜻한 감성 편지. 오늘 주제가 바로 자녀는 별이다 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라는 말에서 저는 약간의 슬픔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어떤 슬픔인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조금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제 뒷모습하고 너무 유사한데요. 유사가 아니라 흡사라고 해야 되나? 딱 그런 모습이에요. 예, 제가 지금 약간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 머리를 자를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 이 친구와는 작별을. 자, 그러면 오늘의 따뜻한 하루, 따뜻한 감성 편지, 자녀는 별이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별은 솔직히 잘 구별이 되지 않죠. 근데 저곳에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도 어느 한 별이 뚜렷하게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해요. 아무 답장이 없습니다. 방금 전에도 했는데 역시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보여주지 않는 그 마음이 제게 이미 닿아서 하나의 의미가 되었거든요. 보고 싶어. 들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자, 그럼 오늘의 얘기 들어갈게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의 마음처럼 아이가 따라주지 않아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나와 방식이 다른 자녀를 바라보는 대다수의 부모는 혼란스러워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알아가며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습니다. 각각의 별은 저마다 다른 색깔의 빛과 밝기를 내며 자신만의 궤도를 돌아가고 있습니다. 별의 색상은 그 온도에 따라 다른데 뜨거운 별은 파란색을 띠며 차가운 별은 붉은색을 띠며 별이 가진 온도에 따라서도 반짝이는 정도가 다른데 더 뜨거운 별은 더 밝게 반짝이고 차가운 별은 덜 반짝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타원형 궤도, 포물선 궤도 등 다양한 궤도를 만들어갑니다. 너는 왜 그런 색이니? 너는 왜 그런 궤도를 도는 중이니? 우리는 자신을 빛내며 살아가는 별들에게 차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색깔, 밝기, 궤도로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별에게도 왜 너는 그 모습이니? 라고 물어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왜 그 모습이니? 하고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는 것 대신에 아이들의 말, 아이들의 손짓, 아이들의 몸짓, 아이들이 보여주지 않으려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의미로 담아 가슴에 넣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왜 웃고 있는 걸까? 이 아이는 지금 왜 행복해하는 있는 걸까? 그러면서 저는 역시 오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오빠는 왜 카톡을 보고 있지 않는 걸까? 왜 문자를 보고 있지 않는 걸까? 왜 전화에 답하지 않는 걸까? 예전 같으면 저는 나한테 무관심하네,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사고만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사히 잘 있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없어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멀리서라도 응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많이 내려놨어요. 언젠가는 오빠 얘기를 하지 않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난 역시 오빠밖에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나 봐. 어떡하니? 자, 그럼 다음 얘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자유와 선택 그리고 결정권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녀에게 정해진 색과 물감을 강조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색깔로 삶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붓을 쥐고 색을 칠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훌륭한 부모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부모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부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좋은 부모는 내 아이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끔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아닐까. 저도 결혼할 생각이 있거든요. 부모가 되겠죠. 그러면 아이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줘. 목이 메이는데? 네, 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목 잠깐만 풀게요. 갑자기 울컥했어. 아이들은 틀에 맞추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잠재력을 펼쳐나가야 하는 존재다. 제스레요. 예, 따뜻한 하루 따뜻한 감상편지 잘 들어보셨죠? 예, 오늘의 명언 제가 또 영어로 준비를 해봤는데 역시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번역을 좀 손을 봤습니다. Children are not built to a mold. They must unleash their potential. Just real.
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unleash, 뭔가 묶었던 것을 풀어주는 것, 그래서 펼쳐나가다를 이 단어로 한번 잡아봤는데요. 이 단어와 짝이 되는 lash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 lash에서 찾아낸 lex까지 가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마지막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뒷모습, 모든 것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떠나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집착,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마음의 부담감을 이제는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서면 안 되는 그런 일도 있어요. 오늘은 그 두 가지 일을 딱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리시와 렉스인데요. 이 두 단어는 사실 같은 어원에서 출발했다 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라틴어 단어까지만 보면요. 근데 라틴어 단어가 또 나눠져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전하면 전 너무 행복할 것 같고요. The lash 같은 경우는 갑자기 그냥 확 폭증을 했죠. 그쵸? 그리고 렉스 같은 경우는 뭐 무던무던 했는데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lash가 굉장히 잘 만든 단어다. 혹은 현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어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 전해드리는 게 리사냥냐? 오늘도 이쁜 척 한번 해봤네요. 좋아.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ash인데요. 자, lash는 라틴어 단어 laxus에서 왔고요. 이 단어의 의미는 loose입니다. 뭔가 이렇게 느슨하게 풀린 상태예요. 그런데 고대어를 보면 또 그게 아니야. loosen, divide, cut apart. 그냥 느슨해진 정도가 아니라 아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cut apart까지 가는 부분입니다. 떨어져 나가 나눠져 느슨해진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느슨해져서 나눠지고 그래서 결국은 분리가 되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순서적으로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렉스는 어떤가? 렉스는요. 이상하게 같은 락수스가 어원이에요. 그런데 락수스의 그림을 제가 봤더니 wide, spacious, roomy 공간이 주어지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주어지면 그 공간을 활용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죠. 그래서 free, wide 아주 널따란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림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고대어는 slack이고요. 지금의 그 느슨함 그 자체입니다. 자, 아까는 고대어 올라갈게요. 자, 리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루스 뜻은 알았지만 고대어가 살짝 달랐죠? 그쵸? L-E-U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L-A-G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도 서로 다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의미를 해석할 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라틴어까지만 갔다라는 건 노력이 딱 거기까지밖에 안 갔다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면 저렇게 확실하게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따라서 왜 같은 어원인데 왜 의미가 반대지? lash라고 하면 뭔가 목줄 같은 걸로 묶는 느낌이죠. 그런데 lex는 slack, 느슨하게 풀어지는 느낌이거든요. 이 차이가 뭐다? 어디까지 파고들었는가? 어디까지 제대로 파고들었는가? 그 메시지에, 전해야 하는 메시지에 겉부분만 받는가? 아니면 속까지 깊이 들어갔는가? 이 부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자녀들이라는 말에서 울컥했던 이유는 역시 세월호 단원고 아이들이 생각났기 때문인데요. 그 아이들은 정말 많은 잠재력을 지닌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반장 친구 이야기도 기억이 나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속상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아이들이 남긴 메시지, 그 의미를 제대로 해석했는가? 즉 그 의미를 해석할 때 진실을 정말 알기 위해서 마음이 뛰고 있었는가?
가슴이 뛰고 있었는가? 심장이 뛰고 있었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울컥했어요. 진실은요, 보려고 하는 자에게만 보여집니다. 과연 누가 얼마나 진실에 목말라 있었는지 이 부분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저도 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차량 관련 사기를 당했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차를 다시 저에게 사기를 친 사람이 가져가 버려서 그게 또 제 빚이 되었는데, 저는 소유주가 아니라서 리스 차량이라 명의자라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책임은 제가 지는데요. 절도죄로 고소도 못했고요. 왜 이걸 고소할 수 없는지, 저처럼 이렇게 억울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수사는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보안수사 요구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되는 걸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케이스가 나 하나일까? 나 같은 케이스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여기저기 글도 올렸었는데 역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진실을 밝히는 일은 이렇게 힘이 드는 걸까요? 억울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싸워야 하는 걸까요? 인간이 왜 이타적인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인간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갖고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이 이기적인 유전자는 상당히 똑똑합니다. 내가 억울한 자의 위치에 있을 때 과연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내가 돕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가장 정확하게, 이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기적인 유전자가 아닌가. 그리고 그 이기적인 유전자로 만들어진 인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즉, 인간이 노력하면 운명이 보고 우연이라는 다리를 놓아줄 텐데 우리는 그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게 아닌가. 또다시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밝혀야죠. 저는 억울한 사람이니까요. 억울한 사람은 소리를 낼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공간에서든 자유롭게 소리를 낼 자유가 있습니다. 자격도 있고요. 자, 그러면 현대적 의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케이. 자, 현대적 의미 들어갑니다. leash는 왜 필요한가? In order to control it. 조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관리 감독도 다 좋습니다. 즉, 우리는 뭔가 느슨해진 걸 보면 쪼여야지, 관리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느슨해진 것이 제대로 된 결과를 낳지 못하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싶어지고 이 사람들의 억울함을 밝혀주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측은지심 같은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쵸? 자, 그리고 렉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느슨함이 나온 이유는 마음이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엄격하게 볼 수 있고 좀 더 조심해서 볼 수 있는데 마음이 그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려고 하는 자의 마음,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밝히려고 하는 자의 마음, 이게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는 주체가 어떤 마음을 갖는지, 똑같은 마음인지 아닌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메시지는 조금 의미가 깊었습니다. 저는 더 풀어드리지 않겠습니다. 끝인사하도록 할게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열심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고 나에게 감사하고 그런 나를 품어주고 나에게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 사랑하세요. 아셨죠?
나에게 무관심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대해주세요. 저는 오늘이 마지막 전화였습니다. 더 이상은 전화하지 않겠습니다. 약속. 이제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을게. 그리고 행복한 하루는요, 남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20분 넘었죠.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사랑해, 감사해, 고마워, 축복해, 용서해.